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좀 짧지만 중요한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은데 FTX 채권자들 물량, 제 유튜브 영상을 따라오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딱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 중에서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 갑자기 최근에 구독을 하신 또 구독자분들은 이 영상 FTX의 큰 계획, 반감기 전에 다가올 대상승장,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3월 15일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 움직이냐? 채권자들 이제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배분에 대한 이제 날짜라든지 아니면 동의서를 받고서 이제 배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뱅크먼프리드의 재판도 3월달 이제 말쯤에 있으니까 이 전후로 해서 진행들이 빠르게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하마에서 합니다. 바하마 섬이죠, 섬. 자,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FTX 파산 기점으로, FTX 파산 기점 2022년 11월쯤 비트코인 가격 15K, 이더리움 10K, 1000달러, 솔라나 20달러인가? 그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산 기준으로 FTX의 자금, 크립토 넣어둔 채권자들로 분류된 사람에게 보상을 달러로 해주겠다. 지금 가격이 아닌. 어쨌든 FTX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이해는 갈 수는 있는 게,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보는 이 상황이 파산 기준으로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FTX 거래소에다가 돈을 넣어놨어요. 달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크립토 자산을 넣어놨다면, 지금이 지난, 이제 지금 크립토 시장이 불장이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코인 가격 코인으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이전에는 마운트 곡스가 10년 만에 채권자들에게 해킹당한 배분들을 하는 과정이 10년이나 걸렸는데, 지금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간의 또 이제 심리가, 이전에 안 좋았던 상황들을 다 잊어버리고 좋은 상황들만 바라봅니다. 근데 이렇게 좀 묶여있는 자체가 말이 안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게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코인 시장에서 가격들이 올랐으니까 FTX 거래소에다가 자금들을 넣어놨는데, 이 코인 가격들이 올랐으니까 나는 코인으로 그대로 받고 싶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결과론적인 거고, 결과론적으로 지금까지 가격들이 올랐고 어떻게 보면 락업처럼 묶여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코인 가격으로 받고 싶었겠지만, 만약에 FTX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FTX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아니면 그 크립토 자산을 매도를 해서 그걸로 부동산을 샀을 수도 있고, 적금을 들었을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결과론적으로 좋은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주장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파산일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밖에 답이 없다. 판사도 일부를 승인을 했죠. 근데 웬만하면은 파산일 기준으로 보상을 할 겁니다. 어떤 걸로요? 달러로 보상을 한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마운트 곡스가 10년 동안 돈을 못 받았다가 10년이 지나서야 이제 진행들이 되는데,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1, 2년밖에 안 되는 기간들이었으니까 이 정도도 받는 것도 다행이다. 첫 번째, 다행이다. 두 번째는, 나 크립토 자산으로 받고 싶은데 지금 불장이잖아, 이렇게 좀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 FTX 채권자들이 뭐 몇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이 넘다 보니까 거의 한 50대 50으로 갈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재울 게 뭐냐면, 두 번째를 잠재워야겠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냥 배제를 하고, 불만을 갖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왜냐? 지금 가격들이 올랐으니까. 세력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두 가지. 첫 번째,
파산 기준까지 떨어뜨리기. 두 번째 2차 불장. 채권자에게 달러 보상하고 조금 더 올려서 포모 완화. 새로운 유동성. 채권자들 달러. 일단 첫 번째는 파산 기준까지 떨어뜨리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범위를 넘었어요. 왜냐하면 현물 ETF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들을 하락을 시킨다고 할지언정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5월, 7월, 8월, 5월, 6월, 7월 불장을 만들고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승인되기 전에는 이걸 현물 ETF를 좀 미루면서 3월 달로 밀어가지고 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밀어가지고 이게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현물 ETF 승인이 아니었으면. 근데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사실 좀 적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2차적인 불장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들에게 달러로 보상을 한다고 했죠. 근데 채권자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거의 50%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포모를 많이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을 받기는 했는데 달러 단위로 보상을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비트코인 10개를 FTX에 넣어놨는데 그 가치가 15만 달러인데 그거 가지고만 있었어도 지금 뭐 40만 달러가 넘을 텐데 왜 15만 달러밖에 보상을 안 해줘? 이래가지고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불만을 가진다고 그렇게 완화가 되는 상황은 아니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크립토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1년이 넘도록.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완화를 해주냐. 포모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클 겁니다. 보상 심리가 클 거예요. 클 것이다. 1년 동안 넘게 만약에 크립토 자산을 넣어놨는데 코인 시장은 올랐고 나는 그만큼 거의 그냥 보상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떠한 수익들을 만약에 못 냈다라고 느껴진다면 보상 심리가 엄청 클 텐데 보상 심리가 커질수록 뭔가 좀 이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뭔가 좀 이제 만회를 하기 위해서 이때 자극을 해서 건드리는 게 NFT와 밈이 되지 않을까. 이때 굉장히 많은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크립토 거래소에서 파산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다시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이 돈들을 받았을 때 보상 심리 때문에. 왜냐하면 코인으로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다 FTX에서 친절하게 현금화를 본인들이 해줬거든요. 본인들이 불장 왔을 때 현금화 해주고 남은 물량들을 어떻게 이게 인용이 되면 나머지는 FTX 측이 거의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친절하게 현금화를 해줬고 달러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크립토 시장으로 다시 재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이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는 게 밈코인과 NFT죠. 포모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상 심리가 클 텐데 이때 변동률이 큰 이제 민코인과 NFT를 건드려 버리면 모두가 참여를 할 겁니다. 최소한의 FTX 채권자들로 분류됐던 크립토인들. 물론 거래소를 FTX만 쓰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거래소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FTX 묶여 있는 자금들만 10조 원이 넘거든요. 엄청난 자금들이고 이 자금들이 고스란히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될까요? 시가총액이 거기에 비해서는 적죠. 그러면 타겟이 어디냐? 민코인과 NFT. 이게 추가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의 꼭대기에 있는 세력들은 이것들을 자극을 할 겁니다. 굉장히 보상 심리가 큰 상황인데 그렇다고 급락시킨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상 기준일보다도 가격들을 떨어뜨리기에는 지금은 시장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시작이 아니고 지금은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이니까 지금 이제 멈추기보다는 좀 이제 뭐 횡보를 하든 박스권을 가든 이 채권자들에게 들어오는 이 배분되는 이
달러 보상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동성이 될 수도 있다. 양적완화 비슷하게 코인 시장 한정에서. 왜냐하면 코인 시장 그 크립토 거래소에서 파산을 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냥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서 보상 심리를 자극할 게 바로 이제 변동률이 많은 민코인과 NFT.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얘기를 드린 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막대한 보상 심리. 그냥 어떻게 보면 김치 투기장에 무지성 매수하는 그런 심리들이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그냥 뭐 이 코인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뭐 책정할 수는 없겠지만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변동이 있으면 그냥 긁잖아요. 그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게 바로 FTX 채권자들 물량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바하마에서 이제 3월 15일 날 거의 결정적인 이제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하고 나서 뱅크먼 프리드 이제 재판 결과가 3월 말쯤에 나올 텐데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3월 말입니다. 3월 말. 그래서 이제 미팅이 끝나고 바로 그냥 곧바로 2주 뒤에 바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운트 곡스는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FTX는 꽤나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판도 마찬가지고 파산도 마찬가지고 보상도 마찬가지고 거의 2년 안에 끝나는 건데, 아주 빠르게 만약에 3월달 말이 되기 전에 그렇게 공지를 한다? 그럼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고서 이제 달러를 다시 회수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게 됐을 때 막대한 자금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아니, 들어온다. 저는 들어온다로 볼게요. 그냥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고 지금의 상황은 보상 심리가 굉장히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하필이면 코인 시장은 또 이제 유동성이 막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올지 예상이 되시나요? 어느 정도로 올지 5월달과 6월달을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안 올, 단 한 번만 오는 엄청난 사이클이니까 그때 모든 기회비용들을 다들 만회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도 뭐 잔잔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저는 FTX 채권자 관련된 이 사이클에 대한 상황들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전에 올려드린 FTX의 큰 계획 반감기 전에 다가올 대상승장 2월 1일 날 게시된 동영상 있죠.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